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최치현입니다. 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할게요. 저한테 아주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쓴 거는 여름방학 즈음에 어떻게 이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 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짰을 겁니다. 그 계획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플러스시켜준다면 생각보다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TCC는 중위권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중위권이 하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기가 이제 수학이 상황이 아주 안 좋다. 그럼 이 내용하고 적합하지 않고요. 나 정말 수학 확실하다. 라는 분들도 이 내용을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내용들의 새로운 TCC를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간다 이제. 자, 중위권에 대한 규정을 해볼게. 어떤 학생은 중위권을 한다. 첫 번째, 현재 상황이 등급으로 말이야. 모의고사 3등급 즈음, 불안정한 2등급, 어떨 땐 2등급에 맞을 때도 있지만 보통 3등급 즈음에서 머물고 있다면 중위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 기본 유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자, 틀에 박힌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틀에 박힌 유형은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확인했어요. 전부 다 샅샅이 다 확인하고 4점짜리까지 다 섭렵한 건 아니지만 기출문제 그래도 그럭저럭 봤다. 이 정도 학생들. 자, 여러분 3등급 즈음, 불안정 2등급, 기본 유형 틀에 박힌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풀었고 말이야.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위권이니까 3등급 즈음이란 말이야. 불안정 2등급 어쩔 때는 그렇더라도 우선 아직도 빈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빈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빈틈 채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전 단원에 걸쳐서 기본서에 여러분들 이제 흔히 많이 보는 책이 있죠.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있잖아. 그 기본서라고 하죠. 그 기본서에 문제를 보면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잡으셔야 돼. 빈틈 채우기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뛸 수 없다는 거. 기본서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와 풀만한데 자신감이 약하게 느껴지는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 예를 들면 말이야. 우리 수열에서 가끔 원리학교 나오죠. 원리학교 문제 보면 어떨 땐 잘 풀기도 하는데 조금만 문장을 꽈놓으면 풀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문제를 볼 때마다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런 기본서를 통해서 말이야. 자신감이 떨어지는 느낌의 문제를 재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기본서 가지고 틀에 박힌 문제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좀 불편한 거 있죠? 그걸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빈틈 채우기. 두 번째, 약점 유형 및 그런 단어에 대한 집중 공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걸 날짜를 정해드릴게요. 날짜를. 일주일에 이틀은 ABC 책 하루에 한 단원 끝날 때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 볼게.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말이야. 이 일은 약점 단어에 대한 배려를 한다. 나머지 5일은 뭐 하냐면 바로 빈틈 채우기를 할 거야. 이 맨 위에는 빈틈 채우기가 일주일에 5일이고요. 비중 잘 기억하시게. 3대1 정도 됩니다. 약점 유형 및 단원에 대한 그런 단어에 대한 집중 공략. ABCD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수학책이 많죠? 갖고 있는 수학책이 최소한 서너 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약한 단원이 어디라고 내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 그래서 난 미분 있죠. 문과도 있거든. 미분에 보시면 시각의 변화율이라는 내용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데거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풀지만 어설프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다 거의 약해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 문제. 거기가 그 유형이 약하다고 합시다. 또 프랙탈 문제에서 말이야. 도형 관련 급수 문제. 그런 문장이 길면 해석할 때 실수하기 좋다. 라고 느끼는 단원이라는 유형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A책, B책, C책, D책에서 바로 급수 관련 도형, 급수 관련 도형, 급수 관련 도형, 급수 관련 도형만 푼다고. 여러분 지금 자신감이 있고 말이야. 그렇게 잘 푸는 문제는 사실 한 달 정도 손을 띄고 안 봐도 다시 원위치가 올라와요. 자기 실력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급수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었었죠. 그런 거 자기가 약하다면 계속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약하단 말이야. 특히 그 아까 미분 얘기한 거 있죠? 시간에 대한 변화 문제는 안 나왔으면 한단 말이야. 하지만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단원의 끝단원은 어떤 큰 단원의 미분이죠. 제일 끝단원이 거기거든. 그런 데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 그럼 약한 데는 여러분들 그냥 두시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다른 걸 까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이 들은 A책에서, B책에서, C책에서, D책에서 다른 거 말고 그것만 뽑아서 계속 풀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약점 단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오케이?
특별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야. 미분도 알고 있고 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 나 처음 배운다. 나 원리학기 처음이야. 나 급수 처음이야. 라는 초심의 마음으로 나와 있는 개념 있죠. 유형 있지. 기본 유형까지도 그 단어는 푸셔야 돼.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중요하다. 절대로 안다고 다시 건너뛰면 원위치 된다. 여전히 시험 볼 때 약할 거야. 여기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단어는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한다는 마음으로 처음 배운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이거 부탁드릴게. 자, 그 다음 볼게요. 풀었던 문제에 대한 재확인. 시간제의 위치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떤 걸 또 해야 되냐면 풀었던 문제 있죠. 기출문제든 모의고사 문제든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풀었던 문제든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재확인할 때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푸셔야 돼.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 문제 분명히 풀 수 있지. 하지만 남들은 3분 만에 나는 5분 만에 이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는 시간 절약의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을 연습하세요. 여기서 내가 한 줄을 줄일 수 있다. 내가 반 줄이라도 줄일 수 있다. 한 자라도 줄일 수 있다. 점 하나라도 덜 찍어야 너희 중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야.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지. 중위권한테는 시간에 대한 것들이 가장 목마른 거야. 그렇잖아요? 시험 끝나고 풀 수 있었는데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만 한 10분 더 있었으면. 제가 한번 어떤 현장 강의에서 한번 그걸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 모아놓고 말이야. 1등급을 늘 거의 맞는 학생들, 그리고 3등급쯤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똑같은 시험지를 시험 보게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 130분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점수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한 6, 7점, 5, 6점밖에 안 나요. 실제로. 한 110분 했더니 한 8, 9점, 10점 이 정도로 또 벌어진단 말이야. 근데 100분 줬더니 여전히 그 점 차이가 나더란 얘기야. 그 얘기 뭐냐면 시간만 한 10분 더 있으면, 한 20분 더 있으면 사실은 실력은 차이가 있지만 점수는 별 차이가 없이 근소하게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에 대한 재확인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어디에서 시간을 줄일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혼자. 연습장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시간을 줄일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거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3824. 내용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3824. 하루는 24시간. 맞죠? 24시간입니다. 8시간 주무세요. 그러니까 막 항의가 들어와요. 네가 뭔데? 가뜩이나 애가 차이 많은데 8시간 자라고 하냐? 거칠게 항의 들어옵니다. 그 다음 내가 8시간을 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요. 내가 조직의 쓴맛을 너한테 보여줄게. 8시간 놀아? 입생이?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보통 찾아와요. 그 얘기까지 하면 하루에 평균 자고 말이야. 하루도 안 빼놓고 8시간을 자제분께서 공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그렇게 못하세요. 한번 여러분이 타임워치 재봐라. 8시간을 공부하는지 8시간 자도 돼요. 8시간 놀아도 됩니다. 8시간을 집중해서 절도 있게 공부할 수 있다면 말이야. 그게 아닐 거거든. 단 요 8시간 중에 주의할 게 배우는 거 있죠.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가 학원 수업 배운다든가 이 수업은 좀 적극적인 수업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거든. 수동적 수업의 내용이에요. 그냥 앉아서 강사하는 얘기를 이해하려고 애쓰면 그만이야. 하지만 책을 펴놓고 혼자 공부하는 건 자기가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누가 전달을 해줘서 이해를 돕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동적 수업, 강의를 듣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5시간 공부했으면 2시간 반으로. 그렇게 인정해서 8시간을 공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방학계획 거창하게 세우지 마. 부탁이야. 지금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는데 거창하다면 하루에 내가 19시간 공부하겠다. 그러면 바로 깨집니다. 하루 이틀은 지켜내겠지. 그 다음부터 안 됩니다. 오케이? 너무 계획이 좀 많다면 못 지켜요. 3824, 8시간 꼬박꼬박 절도 있게 집중해서 하시면 원하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게. 8시간이 되는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부족한 분이 있다. 채우고 싶은데 적당히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강의를 듣기를 뭐하다. 그러면 저의 공개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공개 자료실 안에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약점 단어에 대한 집중적인 정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또한 받고 강의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할 거야. 그리고 확신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점수 변동이 있을 겁니다. 꼭 공개 자료실에 있는 동영상 무료 강의를 보십시오. 반드시 확인을 부탁한다. 자, 나는 이제 좀 더 특별한 1대1 계획이 필요해. 그럼 나는 상당히 부족하다. 계획 세우는데 자꾸 미숙해. 실패하고 말이야. 그러면 학습 Q&A 글 주시면 1대1 맞춤 계획을 요청하신다면 제가 그거를
음성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리가 나가고 판서가 나갑니다. 소리가 판서가 나가고 잠깐만요. 내가 이렇게 빠졌죠? 내가 안 보이거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습을 딱 이렇게 드러내면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판서하고 소리가 나가요. 1대1 개인지도 페이지야.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1대1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드릴게. 단 그 대신에 자기의 위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난 이런 게 안 좋아. 라는 구체적 정보를 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고등수학 4가 안 돼 있다. 라든가 나는 미적분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 그리는데 너무 미숙해서 문제인식이 느리다든가 구체적 상황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많이 노출시킬수록 내 방법, 제안이 좀 더 구체적이고 지켜질 겁니다. 오케이? 자, 끝으로 제 강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제가 이제 이번 여름방학에 내놓은 강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강의 말씀드린 거야. 강의 제목이 일단 욕심 버리고 상위 등급 완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형의 미적분 편이 준비되어 있고요. 상당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가형은 수투 플러스 적분 편입니다. 여기 이제 수완과 통계가 빠진 이유는 수완과 통계는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한 쌍이야. 이게 한 퀄레거든. 미적분 편, 그 다음에 수투 플러스 적분 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짧은 강의입니다. 강의에 대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혼자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 강의를 확인해 주기 부탁합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칠게요. 여러분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시간으로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듣고 있는 시험이 아마 100일은 남았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냐면 자, 일로 오겠습니다. 100일 동안에 내가 하루에 1점씩 올리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봐. 전 영역 전부 다 합쳐서 하루에 1점. 그러면 영역당 4개 영역이라고 할 때 0.25를 올리겠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정도는 해야지. 100일 남았다고 할 때도 말이야. 하루에 내가 욕심 버리고 진짜 욕심 버리는 거야. 내가 하루에 1점만 올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에서 100점이 상승하는 건데 그럼 영역당 25점 올라가거든? 어때요? 괜찮아요? 영역당 25점 오르면 돼? 그래. 여러분 겸손하게 생각해도 하루에 1점만 올린다고 생각하면 25점을 영역당 올리는 거거든? 그러면 됩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기에 분명히 한판 멋지게 승부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기 꺾이면 끝이야. 알았죠? 기 꺾이지 마. 분명히 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수능 등급 나온 사람 있어? 성적표 나온 사람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을 얻을지 누가 알겠어요? 감히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겠냐, 이 얘기야. 안 될 거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업자. 멋있게 한번 업자고. 오케이?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수능까지 건강하게, 차분하게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